해리포터와 개성화의 여정. 해리포터 속 숨겨진 심리학.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계단 밑 벽장에서 살던 11살 소년이 갑자기 자신이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리포터의 여정이 단순히 마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문학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심리적 변화 과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집단 무의식과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사한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개성화라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계단 및 벽장에서 볼드모트를 물리치기까지의 7년간의 여정은 아마도 이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조차 모르게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심리적 완성은 이 상반된 힘들을 통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J.K. 롤링이 의도했든 아니든 어떻게 융 심리학의 걸작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의 호크룩스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림자 작업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세베루스 스네이프와의 복잡한 관계가 인간 정신의 미묘한 면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죽음의 성물이 완전해지는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 이해하기. 해리의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융이 말한 개성화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봅시다. 융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사회, 가족,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특정 부분들을 억누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억눌린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형성합니다. 개성화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아 의식적인 성격에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을 숨기게 되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밀어낸 성격에 어떤 면들이 있나요? 융은 이런 거부된 부분들이 여전히 거기 있으면서 무의식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우리는 페르소나, 즉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을 마주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거부해온 자신의 부분인 그림자와 맞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니마나 아니무스, 즉 우리 정신의 이성적 측면을 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신, 즉 온전하고 진실한 자아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해리의 여정이 이런 심리적 변화 과정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의 그림자, 내면의 호크룩스. 해리가 볼드모트의 영혼 조각을 자신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림자 작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유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호크룩스는 단순한 마법적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혐오하는 바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반영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이를 투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나서 그것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해리가 볼드모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의 감정을 느끼며 심지어 파셀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그림자면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항상 의식적 자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해리가 분노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옴브리지에 대한 경로, 스네이프에 대한 분노, 용서할 수 없는 저주를 사용하고 싶어 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그림자 작업의 표출이었죠. 호크룩스는 해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증폭시켰습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단순히 없앨 수는 없고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기꺼이 금지된 숲으로 걸어가 볼드모트와 맞설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자극하는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특성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이런 자신의 면을 해리가 볼드모트와의 연결을 통합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집단 무의식, 정신으로서의 호그와트. 융은 개인 무의식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더 깊은 정신의 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정신의 층으로 그가 원형이라고 부른 보편적 상징과 패턴들로 가득합니다. 호그와트 자체가 이 집단 무의식을 나타내며 고대의 지혜, 마법 생물들, 그리고 원형적 인물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4개의 기숙사는 각각 통합되어야 할 정신의 다른 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핀도르는 용기와 도덕적 신념, 즉 자아의 영웅적 면을 구현합니다. 레번클로는 지혜와 지적 추구를 나타냅니다. 후플푸프는 충성심, 근면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종 악역으로 여겨지는 슬리데린은 야심, 교활함,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그림자 면들을 나타냅니다. 해리가 거의 슬리데린에 배정될 뻔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부인하고 싶은 면까지 포함해서 정신의 모든 면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분류모자는 해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페르소나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호그와트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해리는 모든 기숙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루나 러브굿과의 우정은 레번클로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세드릭 디고리에 대한 존경은 후플푸프의 충성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레이코 말포이와의 복잡한 관계는 자신의 본성 중 슬리데린적 면과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의 여정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을 단순히 거부할 수는 없고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립의 통합, 빛과 어둠의 마법. 융의 핵심 통찰 중 하나는 심리적 건강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들을 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법 세계에서 이 원리는 빛과 어둠의 마법의 관계, 그리고 둘 다에 접근할 수 있는 해리의 독특한 위치를 통해 드러납니다. 가장 고급 형태의 빛의 마법 중 하나인 강력한 수호신을 만들어내는 해리의 능력은 어둠의 마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과 함께 발달합니다.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저주들을 배우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마법의 모든 면을 이해하는 것이 마법사로서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융이 심리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해리와 볼드모트의 관계는 융이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해리와 볼드모트는 한쪽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쪽이 생존할 수 없지만 이는 단순히 반대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통합되어야 할 같은 정신의 분리된 면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볼드모트의 치명적 결함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융은 이를 아니마, 즉 정신의 여성적이고 관계적인 면을 통합하지 못한 실패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영혼을 호크룩스로 나누어 버림으로써 볼드모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신을 조각냈고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의 여정은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통합과 온전함을 향해서 말이죠. 해리가 마침내 볼드모트를 물리치기 위해 죽음의 저주를 사용할 때 그는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선을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자아의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의 제한된 관점을 초월하는 온전함의 원형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 9/4분의 3번 승강장과 재탄생.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는 상징적 죽음과 재탄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자아 개념인 자아는 진정한 본성으로 성장하면서 반복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해리의 첫 번째 상징적 죽음은 9/4분의 3번 승강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단한 벽처럼 보이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자아의 평범한 세계에서 무의식의 마법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도약을 나타냅니다. 해리가 이 장벽을 통과할 때마다 상징적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죽고 새로운 인식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밀의 방은 정신의 지하 세계로의 하강을 나타내며 해리는 그곳에서 바실리스크와 맞서야 합니다. 바실리스크는 시선으로 죽음을 가져다주는 뱀입니다. 신화적 관점에서 뱀은 종종 지혜와 변화를 나타내지만 제대로 통합되지 않을 때 무의식의 파괴적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디멘터와의 만남은 해리에게 융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것을 소개합니다. 이는 종종 큰 성장에 앞서오는 심리적 위기입니다. 디멘터는 행복을 빨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최악의 기억만을 남겨두며 해리로 하여금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수사슴 형태의 그의 수호신은 이런 절망과의 대결에서 나오는 통합된 남성적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죽음과 재탄생은 금지된 숲에서 일어납니다. 해리가 기꺼이 자신이 믿기로는 죽음이 될 것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는 융이 자아의 희생이라고 부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더 깊은 지혜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해리의 일시적 죽음과 부활은 자아 중심적 자아의 죽음과 통합된 자아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에게 죽어야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융이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입니다. 완전해지기, 죽음의 지배자, 죽음의 성물, 딱총나무 지팡이, 부활석, 투명망토는 해리의 개성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의 궁극적 목표가 불멸이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통합이라고 믿었습니다. 각 성물에 대한 해리의 관계는 그의 심리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자아의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부활석은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고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투명망토는 진정한 유산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심리적 패턴과 지혜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리가 부활석을 영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돌려보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떨어뜨리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이는 상실과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융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하게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한 삶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시리즈 끝에서 해리는 이야기가 부르는 죽음의 지배자가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상실을 받아들이며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19년 후를 다룬 에필로그는 완전히 통합된 성인으로서의 해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버스 세베루스라는 이름으로 덤블도어와 스네이프 모두를 기리며 모든 것을 단순한 범주로 해결할 필요 없이 복잡함과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만의 개성화 여정. 계단 및 벽장에서 킹스크로스역까지의 해리포터의 여정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심리적 발달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개성화의 잠재력, 즉 온전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차라리 무시하고 싶은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해리처럼 여러분도 내면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억누르게 된 자신의 면들, 포기한 꿈들, 숨겨둔 진정한 본성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아 일관되고 진실한 전체로 통합한 것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킬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반사되어 보고 있는 나 자신의 그림자는 어떤 면일까?
단순히 거부하지 말고 이 특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해리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개성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시리즈 끝에서도 해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마법입니다. 주문을 거는 능력이 아니라 종종 수능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해지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계단 및 벽장에 잠가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4분의 3번 승강장을 통과해 진정한 자신이 되는 모험을 시작할 허락을 자신에게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개성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시작할 준비가 되셨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아래 댓글에서 그림자 작업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여러분만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융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기 이해야말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법이니까요.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온전해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리의 여정처럼 그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